자, 18강부터는 이제 작문입니다. 2개짜리 작문인데 작문들은 기존에 이렇게 문제 1개짜리 문제를 합쳤다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글이 길어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주제 중심으로 가는 거. 2개짜리는 그렇거든요. 3개짜리 어차피 스토리 전개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만 잘 기억해주면 되는 거지만 지금 2개짜리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분석이 그만큼 필요한 글이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112페이지하고 113페이지 글 길이가 엄청나죠, 지금 차이가. 근데 보편적으로 글 길이는 113페이지 글 길이가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네. 왜 이렇게 짧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보겠습니다. 자, when students have trouble spelling 입니다. spelling. 우리가 철자 쓰기라고 얘기합니다. 뭐 간혹가다 철자 말하기라고 얘기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학생들이 have trouble ing 하면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런 이야기죠. 철자를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것들을 having a poor visual memory라고 묘사한대요. describe란 단어 자체가 보통 묘사하다, 설명하다, 뭐 언급하다 이런 말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를 가진 것으로서, 좋지 않은 시각적 메모리를 가진 것으로서 그들을 묘사한대요. 야, 그러면 니네는 단어 똑바로 안 봤네, 뭐 약간 이런 느낌 아시겠죠? 철자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마치 뭐인 것처럼 좋은 철자 쓰기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에 대한 기능이더라? A function of a photographic image maker in the mind 하니까 그 마음속에 사진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진의 어떤 이미지 생성기에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철자 쓰기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철자를 쓴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단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만큼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계속 기억을 잘한다, 그 얘기죠. 근데 철자를 못 쓴다는 이야기는 단어를 똑바로 안 봤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의 어떤 그 처리 과정이 그만큼 잘 안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after all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after all 하는 말은 결국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좀 다르게 해석이 되어서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약간 anyway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눈을 사용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look at print 하죠. 인쇄물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단어 공부할 때도 단어 철자 쓸 때 쓰기 전에 항상 단어책 보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houldn't spelling have something to do with looking longer and harder at the word or striving to remember the word through visual imaging 하는데, 그럼 shouldn't라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뭐뭐 하지 않겠는가, 뭐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철자 쓰기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된 거야 하지 않겠는가, 더 오래 더 열심히 하나의 단어를 보는 거와 연관되지 않겠는가, 또는 striving to, 노력하는 거와 연관되지 않겠는가. 뭐를? 아까 얘기했던 그 단어를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와 연관되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프린트 인쇄물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지금 맞는 거거든요.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걸 보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문맥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linguist, 언어학자들 who have studied spelling however 들어갔습니다. 자, however가 나왔다는 이야기는요, 앞에 했던 내용하고는 뭔가 상반된 내용이 일단 나온다고 짐작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철자 쓰기를 연구를 해왔었던 언어학자들은요, 이렇게 설명을 해왔답니다. 이 demonstrate라는 단어 자체가 뭐 설명하다도 되고 입증하다도 되고 증명하다도 되고 하다못해 주장하다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해왔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즉 인쇄된 단어들에 대한 그 사람의 기억은 has much to do with, 이 표현 계속 나오죠. 뭐뭐와 많이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언어적인 지식과 관련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the visual attention and memory process of good and poor spellers, 그러면은 그 뭐죠, 시각적인 어떤 집중과 그 다음에 기억의 과정, 뭐 좋고 좋지 않은 어떤 철자 쓰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이나 아니면 이런 과정은 do not explain, 설명하지 않는데요. 뭐를요? 그러한 어떤 능력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요,
언어적인 지식과 관련이 있고 그럼 시각적인 어떤 집중과 기억의 처리 과정이 결국은 아까 말했던 그 위의 차이점하고는 별로 언급되는 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점 안 느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맥락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들의 어떤 그들의 어떤 기술, 이 그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 이 사람들이 좋게 철자를 쓰느냐 아니면 안 좋게 철자를 쓰느냐 이런 기술에 대한 차이점을 시각적인 어떤 집중과 기억의 처리 과정이 설명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도 지금 상관이 없거든요. 얘도 맞는 거예요. 그 차이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두낫이라고 얘기했던 건 그만큼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만약에 철자 쓰기가 뭐라면 rote visual memory skill이라면 저 rote라는 단어가 기계적 학습이라고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거기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말이 있죠.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기억의 능력이라면 어떻게 그 학생들 in the Scripps National Spelling Bee 이거 무슨 아마 그 철자 말하기 대회일 겁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이 그럼 어떻게 그러면 성공을 하겠는가? 단어들을 철자 쓰는 데 있어가지고 그들이 결코 예전에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철자들을 쓰는데 그럼 어떻게 성공을 하겠는가? 만약에 철자 쓰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이런 시각적인 메모리 스킬이라고 얘기한다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 쓰냐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능률 복화를 가지고 계속 봤어. 그걸 보고 계속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대회는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걸 만약에 봐서 기계적 학습이래. 달달 다 외워서 2000개를 다 외웠단 말이야. 근데 대회를 딱 나가니까 내가 안 봤던 단어가 나왔어. 근데 이걸 성공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각적으로 계속 봐온 것만 만약에 대회 문제로 냈어. 그럼 그걸 다 맞췄어. 그럼 이게 맞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봤다는 얘기니까 그게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다 봤는데 안 본 게 나왔다? 근데 성공을 했다? 그럼 이건 시각적 이미지 기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얘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철자 쓰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에 대한 결과다? 지식의 결과인데 언어 구조의 학습에 대한 결과, 언어 구조 지식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단어의 기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어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기억은 기억인데 어떤 기억, 철자 쓰기와 관련된 그 기억이 뭐에 대한 언어적 정보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전미사가 만약에 무슨 AL 이런 게 딱 들어가. 근데 우리 뭐 예를 들어 national 아니면 refusal 뭐 이런 단어는 기억나는데 무슨 단어를 쓰라고 했는데 무슨 절하고 끝났어. 무슨 절. 그럼 내가 들은 게 있으니까 무슨 절 하니까 끝에 AL로 끝나겠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파닉스 발음이 다 머릿속에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원이 뭐 이런 데로 가지고 뭐 abnorma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bnormality.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는 겁니다. 비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 abnormality. 그럼 들었어. 그럼 그럼 ab 그럼 norm norm 그럼 abnorm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 ty 그럼 이런 넣는 거예요. 그냥 지식 갖고 배운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시각적으로 본 게 아니라 아예 언어적 지식을 따로 갖고 있는 그런 상태들이라 이런 이야기죠. 그걸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철자를 학습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각적 이미지를 갖고 그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봄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반론 제기가 철자 말하기 대회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근데 성공을 했다. 그럼 이건 무조건 기계적으로 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마디로 원래 이 학습하던 놈이 원래부터 영어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고 있던 놈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지식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 대회의 성공을 결정짓는다. 그 얘기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얘기는 끝났습니다. 벌써.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은요. implies, 암시합니다. 결국 뭐라고 암시하는 거? asking students to close their eyes 그들의 눈을 감아보라고 요구하고 그 다음에 and imagine the letter strings in words 단어들에게 있어가지고 뭔가 그 문자의 어떤 흐름을 상상해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는 asking students 학생들에게 또 뭐라고 해요? 단어들을 써보라고 얘기하죠. 목록에 있는 단어를 그것도 어떻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may have some value 어느 정도의 가치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러한 시각적인 전략은 will be more counterproductive라고 합니다. 역효과를 내는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어떤 경우라면 they are coupled with learning. 뭔가 학습과 결부되어진다면 역효과가 난다. 학습과 결부되어진다면 역효과가 난다. 그럼 어떤 학습? 어떻게 이 단어들이 구조화되어지고 왜 그 단어들이 그런 방식으로 쓰여지는지, 철자가 쓰여지는지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다면 역효과가 난다? 이런 말이 안 맞잖아. 외우는 거 갖고도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랬어. 그냥 보는 거. 근데 여기서 지식이 추가가 되어져 버리게 된다면 단어 외우는 거 또는 철자 쓰는 거 자체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진다. 그 얘기죠. 이게 맞는 이야기지. 카운터 액티브가 돼버렸다. 이 뒷말 넣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언어적 지식을 기억하는 건 오히려 철자 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돼버려야 돼. 아예 위에서부터 쭉 얘기할 때.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죠. 그럼 얘를 그나마 바꾸려고 하면 카운터 빼버리면 돼요. 그냥 프로덕티브 하든지. 아시겠죠? 뭔가 효율적이다, efficient가 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지. 자, 그러면은 문제 가보겠습니다. 제목. What causes children to have poor spelling? 무엇이 아이들을 좋지 않은 철자 쓰기를 가지게끔 만드는가? 이렇게 제목 문제가 나왔으면 아이들은 이렇기 때문에 못 쓴다.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 얘기 나온 적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Reading and spelling. 읽기와 철자 쓰기. 어떻게 그것들이 연결되는가? 읽기가 안 나왔습니다. 읽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 안 했죠. 그 다음 spelling, 철자 쓰기는 should be taught, 배워져야 됩니다. 정확성을 위해서 눈과 함께. 이건 하나만 얘기한 거잖아. 맞죠? 그 다음 네 번째. 좋은 철자 쓰기를 하는 사람. Not dependent on good visual memory alone. 시각적인 이미지 하나만 갖고는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이야기지. 마지막 5번. The power of visualization. 시각화의 힘. 하나의 그림은 1000개의 단어만큼의 가치가 있다. 이거 약간 뭐랑 비슷한 것 같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뭐 1000마디의 말보다는 보는 게 하나가 낫다. 그 얘기거든요. 5번은 아예 말이 안 되죠. 그냥 시각화의 힘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얘는 지금 핵심 뭐라고? 철자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학습하는 어떤 기억력도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언어적인 지식도 그만큼 필요하다 하는 거. 이렇게 요약문 내보면 그냥 끝장입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 학교는 장문 안 들어갈 겁니다. 안 들어갈 겁니다. 아마 시험 대비해서. 들어간다 하면 이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요 정도로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번 답은 5번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2번에서 살짝 좀 헷갈릴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5번 자체가 명확하게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3, 4번. 하는 김에 그냥 쭉 할게요. 이거 하나면 딱 끝난다. 긴데 쫄지 마라. 이거 되게 글 되게 단순합니다. 글이 길면 길수록 복잡하게 절대 안 내요. 절대로. 가볼게요.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학생은 학생인데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있는 학생이야. 다양한 배경이야 이거. 다양한 배경 출신에 있는 이 학생들은요. 일반적으로 동질감을 느끼고 관련시킵니다. 누구와 함께 동질감을 느끼고 누구와 함께 관련시킨다? 뒤에 보세요. 이런 교수진과 동질감을 느낀대. 어떤 교수야? Who are also from diverse backgrounds. 역시나 다양한 배경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만약 흑인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 유학을 왔어. 근데 교수도 흑인이네. 그럼 뭔가 친밀감이 형성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대구 사람인데 서울에 대학을 갔는데 교수가 대구 사람이야. 친밀감 느끼겠죠. 뭐 그런 건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the number of faculty from diverse backgrounds. 자, 주어 동사 체크하세요. 이게 수입니다. 다양한 배경 출신의 이러한 교수진들의 수는 is falling behind. 뒤처지고 있대요. 뭐 할 때? 비교되어질 때. 뭐와 비교되어져?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의 증가와 비교되어져 봤을 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은 다양한 배경이 되게 많은데 교사는 다양한 배경이 좀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게 이제 뒤처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포브스 뭐 유명한 잡지 이름입니다. A leading business and financial magazine. 중간에 이건 보실 필요 없죠. cited, 인용합니다. 뭐를 인용한다? 하나의 어떤 연구를 인용하는데 연구 내용을 보니까 The Hispanic Journal of Law and Policy.
법과 정책에 관련해가지고 히스패닉계 저널 뭐 이거에 관한 연구로부터 뭔가 인용하게 되는데요. 무슨 인용을 하게 되느냐? 최소한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 근데 이 최소한의 성장이 뭔데? 대학교 교수 멤버들의 수의 성장인데 최소한이래. 그럼 적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적은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연구를 인용했대요. 그 다음에 여기 컬러라는 말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유색인종입니다. 한마디로 아시겠죠? 유색인종. 그래서 institution 어떤 기관에서의 어떤 유색인종인데 어떤 유색인종이다? 이거 별표 치세요. 어법적으로 qualified 단어 다음에 뒤에 to 부정사 들어가게 되면요. 뭐뭐 하도록 자격을 갖춘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도록 박사 학위를 제공할 정도로 자격을 갖춘 이런 어떤 제도에서 유색인종의 대학 교수진의 멤버의 수의 최소한의 성장 또는 적은 성장에 관련된 이 연구를 인용하더래. 그럼 이렇게만 보면 일단 알 수는 없습니다. 뒤처진다고는 얘기했지 얘가 적다란 소리는 안 했거든요. 근데 적다란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The number of Hispanic and Latino 합니다. 라틴 계통이고 Hispanic은 저기 뭐야 남미 쪽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남미 쪽의 교수진들이 grew by less than 1% 하죠. 1%도 채 안 되는 숫자로 증가했대. 이게 미니멈이랑 연관되는 거야. 근데 보너스 흑인 교수진들은 only 1/10 of a percent래. 1%의 10분의 1이래. 그럼 얼마야? 0.1입니다. 되겠습니까? 이걸 갖고 우리는 1번 답을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1번은 문맥상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While there have been some steps to increase the hiring of diverse faculty, 다양한 교수진들의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부 조치가 있어 오기는 하였지만 The academic pipeline for new faculty of color 자, 유색인종의 새로운 교수진들에 대한 이러한 어떤 학문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파이프라인이 뭐냐면 그 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파이프라인 그거 좀 물 흘러가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냐면 서플라이하고 비슷해요.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계에서 어떤 학문계의 공급은 여전히 이런 상태로 남아있대. constrained, 제약이 되는 상태로 남아있대. 그럼 별로 안 많다 그런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다양하게 뭔가를 하려고 고용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사람들의 어떤 편견은 약간 유색인종은 별로야.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고용, recruitment practices, 이런 어떤 채용의 관행 which favor the status quo 하니까 현 상태를 좋아하는 현재 상태를 선호하는 이런 어떤 고용의 관행이 종종 뭐를 만들어낸다? 숄컷을 만들어낸대요. 지름길을 만들어낸대. 뭐의 지름길? 다양하고 잘 대표되어지는 이런 교수진들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어진다. 2번이 왜 답인지 아시겠죠? 지름길이 되면 이상하잖아 이거 지금. 장애물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지름길이 될 것 같으면은 흑인 교수진이나 유색인종 교수진이 많아야 돼요. 한마디로. 이 숄컷이라는 단어 기억 잘하세요. 지름길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특별히 어디에 온라인 플랫폼에 있는 이런 학생들은요. feel underrepresented 한대요. 이런 느낌을 가진대. underrepresented. 그러니까 뭐 충분하지 않게 대표되어지는 이런 말이야. 근데 이 단어를 여러분이 몰랐어. 얘 나오죠. 그러면 얘가 나왔다. 그럼 unwelcome 되니까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 가진다. 그럼 얘를 굳이 모른다 하더라도 얘만 딱 보고도 아, 이 단어 부정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고 뒤에 보세요. alienated라고 했으니까 뭔가 소외된다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왔어. 왜 그런데요? 대부분, 모두는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의 그들의 어떤 강사들은요. have cultural background,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어떤 가치관? 매우 다른 가치관. 그러면 어떤 가치관? What they are accustomed to 하니까 그들이 익숙해지고 있던 그것과는 다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묻겠습니다. 교수진입니까? 학생입니까?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익숙해져 있던 하는 것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배경, 환경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와는 뭔가 다른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대요. 그들의 강사들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학생들은요. 뭔가 다르다는 그 이유만 우리 차별하나? 이런 느낌 든다라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몇몇 대학들은 현재 트레이닝,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슨 훈련요? Recognizing and addressing bias니까 여기서 편견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편견을 주소 보낸다 이렇게 하지 마라. 아시겠죠? 이거 해결하다 다루다예요. 아시겠죠? 다루는 거. 그래서 그들의 교수진과 그 다음에 그 직원 멤버들, 그 구성원들 위해서 어떤 편견을 인식하고 편견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떤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있죠. 자, 그렇지만 기껏해야 이러한 것들은요, can be categorized as a tokenism입니다. tokenism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지금. 거기 형식주의라고 나와요. 형식주의. 형식주의라 말만 딱 들어봐도 느낌 빡 오실 겁니다. 약간 거칠하게 겉모습만 살짝 보여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건데 형식주의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According to Webster, 웹스터에 따르면 이런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is the practice of doing something, 뭔가를 하는 관행이긴 한데 오직 뭐 하는 거예요? Prevent criticism,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직 비판을 막는 정도로만 한데 약간은 왜 뭐 눈 가리고 아웅한다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살짝만 겉모습만 이게 딱 보여주는 거. 그래서 to join the bandwagon, 이란 어떤 그 유행을 따르기 위해서는 몇몇 교육적인 기관은요 그저 뭐를 하느냐, do the bare minimum, 그러니까 뭐를 하느냐, 그 최소한의 것들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reate the facade of respecting and representing within their campus. 그들의 대학교 내에서 뭔가 존중하고 그 다음에 대표한다. 그러니까 존중하고 그 다음에 대변하는 그러한 어떤 거친 애들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만을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흑인들을 교수 넣어라, 유생인종 넣어라, 그래 우리 살짝 넣을게,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to be truly inclusive, 그러면은 포괄적이 되기 위해서는요, every aspect of the educational decision, 교육적인 어떤 그 결정에서의 모든 측면은 must be taken to ensure,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대. 뭘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모든 학생들이 cared for and represented, 뭔가 다루어져야 되고, 보살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대변되는 것으로, 대변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도록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다양성과 그 다음에 포용성에 대한 어떤 관행은 should be incorporated, 통합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양성도 존중하고 포괄성도 존중해줘야 된다. 다 함께 해요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뭐로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무슨 필수? 어떤 임무와 어떤 비전, 그러니까 그 기관의 어떤 임무와 사명, 아니면 임무와 목표, 이런 것들의 어떤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쫑을 냅니다. 이렇게 제목 볼게요. 4번 아까 얘기했으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딱 봐도 느낌 아셨잖아요, 그죠? 자, 이 글의 제목, 답이 5번이잖아요. Supporting inclusion, 포괄성을 지원하기. 다양성을 뭐로써 놓는다? 핵심적인 어떤 제도적 가치로 놓는 거. 다양성을 제도적 가치로 놓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 1번 볼게요. For wholehearted living,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네가 누구인지를 받아들여라. 이거 뭐 정체성을 뭐 인정해라 뭐 그 얘기를 하는 건가? 자, 그 다음에 2번. Harmonious bonds between students and faculty. 학생과 교수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그럼 최소한 뭐는 나와야 돼요? 요즘 상황은 서로 대립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도 나와야 될까 이거. 그 다음 Education opens the door to increase the cultural sensitivity. 증가되는 문화적인 어떤 민감성에 대한 어떤 문을 연다. 교육이. Multicultural students, 다문화 학생들. 근데 학문적인 어떤 규율에 있어서의 어떤 토대를 얻게 되는 다문화 학생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글 내용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다양하고 포괄성이나 이런 것들을 뭐 교수가 되었든 학생이 되었든 다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간다.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한번 볼게요.